맞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거. 그래서 은유적으로 쓰다. 자, 우리는 어차피 면접은 다 받던 친구들이고 경기국가고야 뭐 세종하고 한동하고 결이 다르니까. 이렇게 하고 쉬고. 면접 끝나고 나니까 어때? 속 편해? 다시 보여줘. 다시 하면 좋겠어? 차라리? 아, 맞아요. 근데 1차는요, 상대평가, 어차피 모든 게 다 상대평가지만 이제 어차피 끝난 거니까 털어버리고 2차에서 그 생각 안 들게 하는 게 더 중요해. 2차가 더 중요해. 이제 2차 대비한다 생각하고 집중해서 하자. 자, 우리요 파동 파트에서 파동의 대표적인 건 뭐야? 빛하고 소리거든. 얘네들이 어떤 성질이 있어? 파동은 어떤 성질이 있어? 계속 그거 얘기 반복하는 거야. 됐니? 네, 그래서 이거 빨리 끝내고 역학 너무 오랫동안 안 했잖아. 잊어버릴 수 있잖아. 역학도 또 해야 되고 전자기도 요즘에 많이 나오니까 전자기도 다시 봐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수업을 이렇게 정상 수업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다음 주까지. 아니지, 이번 주까지만. 다음 주부터는 이제 세미로 들어가서 문제풀이 면접 대비 계속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번 주에 진도 다 끝난다라고 생각해서 조금 빠른 속도로 가죠. 자, 우리가 보면요, 빛이라고 하는 거 파동이거든요. 자, 파동이라는 건 이게 한 지점에서 생긴 차원에서 생긴 뭐가 진동이 뭐 하는 거 퍼져 나가는 현상 맞죠? 네. 한 지점이 하원에서 생긴 진동이 퍼져 나가는 현상을 우리는 파동이라고 할 거야 라고 얘기해서 자, 이러한 파동 우리는 뭐 했어? 매번 분류했어 이거죠? 파동을 분류할 때 두 가지 기준 첫 번째 그렇죠. 매질에 뭐였어? 매질에 유무 그 중에서 매질 있어야만 돼 탄성파 매질 있어야만 되는 거 탄성파 매질 없어도 돼 비탄성파 이제 두 번째는 뭐야? 똘똘하게 얘기해봐. 파동의 이동 방향과 네, 파동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 사이의 관계, 그치? 이 관계가 뭐하다면 네, 수직이면 뭐라고 할 거야? 횡파라고 나 부를래. 이게 뭐하다면 나란하다면 나 뭐라고 부를 거야? 종파라고 부를 거야. 너네 이렇게 해, 그치? 자, 이러한 파동에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빛과 소리야. 맞지? 그 중에서요. 빛 어디에 속해? 이씨! 빛이요? 네. 소리 빛은 비탄성파. 이게 바로 빛이야. 또 횡파야. 이게 빛이야. 그래서 소리 얘기해. 네. 소리는 탄성파이면서 뭐야? 종파야. 그래서 빛하고 소리는 파동이라는 공통점 빼고는요 성격은 전혀 달라. 그죠? 이런 애들이야. 그 다음에 지지파 중에 P파하고 S파 있는 거 알지? 자, 지지파는 이 중에 어디 속해? 탄성파지. 지지파는 탄성파야. 그 중에서 P파와 S파 어디 속해? 네, P파는 뭐라고요? 종파이고요. 그 다음에 S파는 횡파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됐어? 자, 그러면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빛과 소리, 지진파 이렇게 봤는데 이러한 파동에는 5가지 구조 있어. 파동에 5요소 불러. 파동의 5가지 요소에는 뭐 있어? 네, 진폭 있어. 또? 네, 진동수 있어. 또? 네, 주기 있어. 또? 파형 있어. 또? 네, 그 다음에 파장 있어. 이거지. 그 중에서 꼬맹아 주기가 뭐였어? 마루에서 마루까지 최소 거리? 주기가 거리야? 시간이야. 그쵸? 주기는 시간이야. 그래서 멋진 말로 얘기하면 같은 뭐가? 위상이 그렇지. 반복되는 최소 뭐라고? 시간이야. 요 얘기야. 됐지? 자, 그래서 주기라는 건 실제로 한 번 진행하는데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의 개념. 근데
진동수는요? 역수. 네, 1초 동안 진동한 뭐야? 횟수. 그래서 진동수는 주기의 역수야. 맞냐? 이렇게 되는 거. 자, 그 다음에 진폭이 뭐야? 골부터 골 또는 마루부터 마루부터. 아이씨, 골에서 마루까지. 예씨. 진폭이 뭐야? 진폭이 뭐야? 거리 아니에요? 아 같은 이상의. 이씨, 아 이거. 진폭이 뭐야? 중심에서 마루까지, 중심에서 골까지의 매질의 최대 변이, 매질이 여기까지 갔어요. 알겠어? 이놈의 새끼들 나이 처먹어서 진폭도 몰라. 되겠지? 자, 그래서 진폭이라고 하는 건 매질의, 기억해? 매질의 최대 변이. 그래서 중심에서 마루까지의 높이 재든지 중심에서의 골까지의 깊이 재든지. 그래서 이게 플러스 2m면 이거 얼마야? 마이너스 2m지. 그래서 매질은 2m 올라가거나 2m 내려가 매질의 최대 변이야. 알겠냐? 네. 자, 파장은 뭐야? 이게 마루에서 마루까지 아니면 골에서 골까지의 거. 네. 마루에서 마루까지, 골에서 골까지를 조금 더 멋진 말로 포장해. 뭐라 그래? 마루에서 마루, 같은 목길이, 위상, 정신 안 차려. 그래서 네, 같은 위상, 최소. 이 반복되는, 최소 거리. 그렇죠. 최소 또는 최단, 거리 이거지. 나이 처먹어서 얘하고 얘도 구분 못해. 썩어버린 새끼들이. 자, 파형. 파동의 네, 파동의 떨림. 됐어. 네. 파동이 전달될 때 이렇게 떨림이 생겨요. 이걸 하나의 파형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됐니? 자, 그러면 그 중에서요. 우리 아까 파동의 이렇게 5가지 요소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소리의 3요소 만들어. 기억나? 자, 소리의 3가지 요소 뭐 있어? 높낮이. 네, 소리의 높낮이. 크기. 야, 그리고 파동의 5요소 중에 파형은 왜 들어가냐 보네? 뭐냐? 속력이지 이 새끼들아, 속력. 됐어? 파동의 속력. 파동의 속력은 뭐 그래 뭐? 아그 속력 구하는 식. F 속력은 남바. 시간분의 조니 거리지. 그럼 여기서 시간 어디 있고 거리 어디 있는지 찾으면 될 거잖아. 아 주기. 뭐야? 주기분의 가장 파장 또는 주기분의 1이 뭐니까? 진동수니까 뭐니? F 남다. 요거지. 파동의 속력은 뭐가 결정한다? 가장 소리도 속력이 빨라지고 느려지고 하잖아. 파동의 속력은 뭐가 결정한다? 근데 저기에서 F는 안 편하니까 남바. 아니요. 아 반대. 파동의 속력은요. 이거는 그냥 속력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아, 속력은 뭐가 결정합니까? 매질. 네, 파동이 전달되는 매질의 뭐에 따라 상태와 뭐에 따라 성질에 따라서 파동의 속력이 결정돼요. 이렇게 되어야 되죠. 됐어? 그 중에서요. 소리라고 하는 아이는 어떤 매질을 통과할 때 속력이 제일 빨라? 고체. 고체, 그 다음 액체, 그 다음 기체, 진공에서는 전달 안 돼. 됐어? 자, 같은 기체라도 고온의 기체와 저온의 기체 중에서 누가 더 빨라? 고온의 기체에서 더 빨라. 알겠어? 낱말은 새가 나고.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들으면 낮에는요 위쪽에 무슨 공기? 나는 위쪽이 차가워야 되는 거야. 낱말은 새가 듣는다는 건 소리가 직진했을 때보다 낮에는 더 위쪽으로 뜬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위가 차가. 그러니까 파동이 위쪽으로 굴절했다는 얘기잖아. 위가 차갑다. 네. 자, 굴절할 때는 항상 느린 매질 쪽으로 꺾이니 빠른 매질 쪽으로 꺾이니 매질. 느린 매질 쪽으로 꺾여. 그러니까 낮에는 찬 공기가 위에 있어야 돼. 이 뜻이야. 이게 낮이야. 자, 밤에는 소리가 아래로 내려간대. 맞지? 네. 그럼 밤에는 찬 공기가 어디 있다는 얘기야? 아래쪽에 있다는 얘기야. 항상 파동은 느린 매질이 있는 쪽으로 꺾여야 돼. 알겠어? 이런 얘기야. 자, 빛은요. 어떤 매질 통과할 때 속력이 제일 빨라? 진공. 진공을 통과할 때가 제일 빨라. 그 다음 기체. 기체, 액체, 고체야. 이렇게 돼요. 알겠죠? 네. 그래서 속력을 결정하는 건 매질의 상태와 성질이다. 알겠니? 현서, 넌 제대로 떠. 파동의 속력을 결정하는 건 매질의 상태와 성질입니다. 알겠어? F 남다가 결정하는 거 아니야.
알겠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그 중에서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소리의 3요소에는 소리의 높낮이 있고요. 하나 더. 크기. 소리의 크기 있고요. 하나 더. 소리의 맵시 있어요. 이게 소리의 3요소. 됐어? 이때 소리의 높이 뭐가 결정해요? 옆에 있는 5개지 중에서 진동수가 결정해요. 그럼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진동수의 범위 20에서 얼마? 2만까지고요. 진동수가 커질수록 뭐예요? 고음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죠. 됐니? 네. 자, 소리의 크기를 결정하는 건 뭐예요? 진폭이에요. 됐어? 그래서 진폭이 요만큼보다 진폭이 이렇게 됐을 때 훨씬 더 큰 소리예요. 됐어? 진폭이 이렇게 되면 소근소근 작은 소리예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소리의 크기는 진폭에 의해서 결정되고요. 소리의 크기를 결정하는 거 우리가 데시벨 기억나요? 네.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제일 작은 소리 몇 데시벨? 0데시벨. 됐어? 네. 그 다음이 10데시벨, 20데시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0데시벨에 비해서 10데시벨이 몇 배 큰 소리? 10배 큰 소리. 맞지? 0데시벨에 비해서 20데시벨이 몇 배 큰 소리? 10의 2승이니까 100배 큰 소리. 그러니까 사실은 10데시벨이라는 건 10의 1승, 20데시벨은 10의 2승. 그러면 0데시벨은 10의 0승이니까 얼마나? 1. 그래서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제일 작은 소리야. 0데시벨은 0이라는 뜻이 아니야. 알겠어? 이런 뜻. 자, 그래서 소리의 크기는 진폭이 결정해요. 자, 그 다음에 소리의 맵시는 뭐가 결정해요? 파형이 결정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됐어? 그래서 소리는 이 세 가지의 성격이 있고 이 세 가지의 성격을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게 악기야. 그쵸? 네. 그래서 소리의 높낮이를 결정하는 게 바로 매질의 길이였잖아. 파장의 길이. 그래서 매질을 조그맣게 하면 파장이 짧아져서 고음되는 거였잖아. 맞니? 네. 그 다음에 진폭을 크게 하는 방법은 이건 뭐였어? 간섭 현상 이용하는 거였어. 맞아? 간섭을 하면 진폭이 커지는 거니까. 그래서 소리가 가다가 지대들이 반사돼서 오면서 간섭하게 만드는 거야. 됐니? 그래서 소리를 크게 하는 게 악기의 원리고 소리를 작게 하는 게 뭐야? 진폭을 줄이는 거죠. 진폭을 줄여서 소리를 작게 하는 걸 뭐라 그래? 소음 제거기. 알겠냐? 네. 그래서 여러분들 악기에서 소리를 크게 내는 것과 소음 제거기가 바로 간섭 때문에 나타나는 거고 간섭이 일어날 때 진폭 바뀌어. 그래서 그러면서 너희 알아? 모든 파동의 에너지는 이 5가지 요소 중에 에너지가 크면 뭐가 바뀌어? 에너지의 크기에 따라 에너지의 크기는 진폭의 제곱의 진동수의 제곱이야. 그러니까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는 진폭이 크다는 얘기지. 더 큰 에너지가 와야 매질을 더 많이 끌고 올라가니까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파동의 에너지는 진폭의 크기가 결정해. 알겠어? 네. 그 다음에 파동의 에너지는 에너지가 클수록 진동수가 뭐하다고? 크다고. 알겠어? 자, 근데 너네 나한테 배웠어. 광속 불변의 법칙. 그러면 C는 F 남자인데 얘는 항상 변하지 않고 뭐 해야 된다고? 일정해. 그러면 에너지가 큰 애는 얘가 클 텐데 얘가 크면 얘는 뭐 해줘야 돼? 작아져. 그래서 진동수와 파장은 무조건 반비례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진동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파장은 뭐해진다? 짧아진다. 이런 얘기야. 납득해? 이게 소리의 3요소였어. 그런가 하면 꼬맹아 오늘 빛 배운다며. 빛은 2가지 요소가 있어. 자, 빛은 뭐 입자성도 있고 파동성도 있고 그거 말고요. 그래서 빛이 파동이라고 우린 치는 거잖아. 파동. 지금 빛이 파동일 때요. 빛은 2가지 성질이 있는데 빛에 뭐 하고요? 밝기 하고요. 빛에 밝기 하고요. 빛은 뭐가 있어? 색깔. 이 2가지가 있는 거야. 소리에 3요소가 있는 것처럼 빛은 2가지 요소로 되어 있다. 그 중에서 밝기와 색깔로 나눌 수 있는데 빛의 밝기는 뭐가 결정한 거니? 이 5요소 중에서. 진폭이야. 됐어. 진폭이 커지면 밝기가 커지기 때문에 보강 간섭하면 더 밝아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빛의 밝기를 결정하는 건 파동의 진폭이에요. 그래서 얘는 간섭을 이용해서 밝기를 조절하는 거죠. 됐죠? 그래서 형광등이 하나일 때보다 여러 개이면 빛 에너지도 커지지만 쟤네들끼리 간섭해서 진폭을 더 크게끔 하는 현상들도 있죠. 맞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빛의 색깔은 뭐가 결정하니? 짱. 아니야. 진동수. 진동수야. 됐어? 진동수야. 그러면 우리가 빛 중에서요, 빛의 3원색이라는 게 있어. 너네 색인데 그렇게 많이 써 있어. 3원색이 있는데 빛의 3원색 뭐 있어? 알짜리. R, G, B라고 하는 거 한국말로 얘기해. 빨강. 빨, 초록. 초, 파. 파. 이 중에서 에너지 누가 커? 초. 파. 파란색 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큰 거잖아. 네. 됐어? 네. 그럼 파란색 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는 파란색 쪽으로 갈수록 진동수가 터진다. 커진다는 얘기고 파장의 길이는 작아진다. 짧아진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런 얘기지. 그랬을 때 이 빛이 두 개씩 섞였을 때 나오는 색깔도 기억하고 있어? 네. 오케이. 자, 그러면 빨강과 초록 합했어. 무슨 색 돼? 노랑. 노란색. 저 출석면도 안 본 새끼가 다 있어. 초록과 파랑을 섞으면 청록. 시안. 됐어? 빨강과 파랑을 섞으면 자홍색. 자홍색. 이거 다 섞으면 백색. 자, 그럼 빛은요. 합성하면 합성할수록 백색각이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와. 간섭현상. 지랄하지 말고. 빨간색 사과가 빨갛게 보이는 이유 얘기해봐. 빨간색 빛나는 반사예요. 그렇죠. 빛에는 빨주노초 파남보가 다 오는데 그 중에서 빨간색만 모델이 반사돼요. 그래서 빨간색만 반사돼서 내 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빨갛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물체의 색깔과 똑같은 색깔만 반사되는 거죠. 네. 되겠냐? 네, 이렇게 되는 건데요. 빛을 합성하면 합성할수록 반사되는 색깔의 종류가 뭐해지는 거야? 늘어나는 거야. 됐어? 네. 빛을 합성하면 합성할수록요 반사시켜주는 색깔이 늘어나. 처음에는 빨간색만 반사했다가 초록색도 반사하고 파란색도 반사해서 이 모든 색깔이 내 눈에 한꺼번에 들어오게 되는 거야. 빛을 합성하면 합성할수록. 그래서 무슨 색 되는 거야? 백색감 되는 거야. 됐어? 그래서 빛을 합성한다라고 하는 빛의 합성은 반사광을 증가시키는 거야. 그래서 밝아지는 거야. 알겠어? 근데 너네 물감, 색깔을 합성해봐. 색깔을 합성하면 합성할수록 무슨 색 되니? 검정색이 된다는 얘기는 내 눈에 반사돼서 들어오는 빛의 양이 뭐 한다는 얘기야?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색깔의 합성은, 색의 합성은 흡수 강성이 증가한다는 거야. 됐어? 거꾸로 얘기해. 색깔을 합성하면 합성할수록요 반사광이 뭐 한다? 네, 이게 뭐 한다? 감소한다. 그래서 검게 보인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색의 3원색. 마젠타시안 옐로우. 이거요. 이게 색의 3원색이에요. 됐어? 이게 색의 3원색이고 얘네들을 섞으면 흡수되는 빛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어두워 보여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됐어? 빛의 합성을 이용해서 만든 도구가 뭐 있어? 스포트라이트. 어? 스포트라이트. 스포트라이트가 뭐야? 빛을 합성해서 만든 게 그 연극할 때 무대 조명. 그게 스포트라이트. 그게 스포트라이트예요? 네, 무대 조명. 됐죠? 네, 그 다음에 TV, 핸드폰에 있는, 됐어? 네, 화소 아래에 있는 빛들. 이런 것들이 빛의 합성을 이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미술 시간에 하는 전묘화. 그 다음에 너네 가끔가다 색팽이 돌려요. 됐죠? 무지개 색깔 칠해져 있는 우산 돌려요. 뭐 이랬을 때 그거 빨리 돌리면 거기서 빛의 합성이 일어나서 백색으로 보여요. 알겠냐? 이런 것들이야. 자, 그래서 빛은 두 가지 요소가 있다. 밝기와 뭐다? 색깔이다. 밝기가 뭐에 결정된다고? 진폭. 색깔은? 진동수. 알겠어? 이렇게 결정된다고. 자, 그러면 이러한 빛과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소리와 파동의 요소들의 관계를 봤어. 이 파동들의 이 요소가 소리에서는 뭘 결정하는지 빛에서는 뭘 결정하는지 봤단 말이야. 자, 그렇다면 꼬매나 이제 뭐 할 거야? 이러한 파동에도 뭐가 있다고? 성질 있어. 파동의 성질도 5가지가 있네. 그 중에 파동의 성질 중에 첫 번째 뭐 있다 그랬어? 직진성. 자, 이 직진 때문에 뭐 생긴다 그랬어? 파동이 직진하기 때문에, 빛이 직진하기 때문에 뭐 생긴다고? 그림자. 근데 이게 하늘 천체에서 일어나는 그림자지는 현상이 뭐야? 일식, 월식, 식현상. 알겠어? 네. 그래서 식현상이 바로
빛의 파동의 직진 때문에 나타나는데요. 그 중에서 보면은 일식은 뭐 때문에 일어나? 일식 천체 위치. 태양, 해. 달, 지구, 달, 지. 이때 달의 위상 무슨 모양? 사. 음력 며칠? 1일. 달의 크기가 제일 작을 때부터가 음력 1일. 네. 알겠어? 네. 월식. 월식일 때 천체. 태지다. 네. 해, 지, 달. 이거. 네. 달의 위상. 망. 음력 15일. 이거지? 네. 자, 그러면 매달 음력 1일 있고 15일 있겠지만 매달 일식과 월식이 생기는 건 아니래. 이유가 뭐야? 일선에 있어야 공전 궤도면이 서로 완벽히 일치하지. 누구와 누구? 태양의 지구의 공전 궤도면과 이씨. 달의 공전 궤도면. 지구에서 봤을 때 나타나는 거니까 지구는 움직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야. 달과 태양이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거지. 태양의 공전 궤도면을 뭐라고 불러? 황도. 달의 공전 궤도면을 뭐라고 그래? 백도. 그래서 황도와 백도가 몇 도? 5도. 뭐해서? 기울어서 매달 일어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너네 알아. 태양이 이렇게 있고 지구가 여기에 이렇게 있잖아. 그랬을 때 지구 둘레를 달이 이렇게 돌잖아. 그랬을 때 달이 어디에 오느냐에 따라 달의 위상이 달라 보이잖아. 그러면 달의 위치에 따라서 달의 위상이 달라 보이는 이유는 뭐야? 왜 달이 여기 있을 때와 여기 있을 때 됐어? 달의 모양이 달라 보여? 직진성. 그건 달이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어. 햇빛을 반사한 게 우리 눈에 들어오기 때문이야. 만약에 달이 스스로 빛낸다면 어디에도 위상은 달라지지 않아. 무슨 말인지 알아? 이런 얘기 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달의 위상이 바뀌는 건 달이 공전하기 때문이지. 달의 공전 주기 몇 가지? 2가지. 히라스마 때 배웠어. 2가지야. 달의 진짜 공전 주기가 뭐야? 항성월. 됐어? 별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바퀴 돌아서 제자리에 오는 게 달의 진짜 공전 주기야. 그걸 우리가 항성월이라고 하는데 며칠이야? 27.3일이야. 이게 달의 진짜 공전 주기야. 그치? 자, 그 다음에 뭐 있어? 지구에서 봤을 때 달의 모양이 같은 모양을 가질 때까지 공전하는 이게 상망월이지. 며칠이야? 29.5일이야. 자, 근데 이 공전 주기가 2.2일 차이나 같지 않아? 왜 차이나? 달이 공전하는 동안 지구도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고. 네, 달이 한 바퀴 돌아 제자리로 오는 동안 지구도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해서 여기 갔기 때문에. 됐어? 별을 기준으로 하면 달은 여기까지 오면 한 바퀴 다 돈 거 맞아. 근데 지구를 중심으로 하면 여기 있던 지구와 일직선 됐던 달이 다시 일직선 되려면 요만큼 더 가야지. 되겠어? 그래서 2.2일이 더 걸리는 거야. 그래서 항성월과 상망월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지구가 달이 공전하는 동안 지구도 모양이 때문이야. 공전하기 때문에 날짜 차이가 생기는 거지. 되겠어? 그러면 너네 기억나니? 달과 지구와 천체의 위치에 의해서 됐어? 위상도 달라지고 그 다음에 일식과 월식도 달라지고. 자, 이렇게 위치에 따라서 또 뭐가 달라질까? 달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됐어? 이렇게 태양과 달과 지구의 위치 관계가 달라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 있습니까? 조석현상. 맞아요. 조석 현상 중에서 일직선상에 얘네가 있을 때가 무슨 현상? 물이 많이 빠졌다, 이게 많이 들어오는 안조. 사리 새끼야. 사리 새끼야. 달이 여기 있을 때는 바닷물이 조금 빠졌다가 조금 들어오는 무슨 현상? 조금 현상. 자, 오맹아. 바닷물이 밀려 들어왔을 때 바닷물의 높이가 제일 높을 때가 뭐라고? 안조. 바닷물이 제일 낮을 때가 뭐라고? 간조. 그랬을 때 이 두 개의 높이 차이를 뭐라 그런다고? 조차. 근데 매일매일 이 조차 간격이 달라져. 알겠어? 어떨 때는 조차 간격이 요만큼밖에 안 나고 어떨 때는 조금 더 나고 그래서 조차 간격이 이렇게 나잖아? 그랬을 때 조차의 간격이 가장 크게 날 때를 뭐라 그런다고? 사리. 가장 작게 날 때를 뭐라 그런다고? 조금. 언제가 사리라고? 삭과 망일 때. 언제가 조금이라고? 상현과 하현일 때.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이죠. 정신 안 차려? 아무 말이나 막 해새끼야. 전학해서 제정신이 자, 이때 만조에서 그 다음 만조까지 걸리는 시간 뭐라 그랬지? 12시간 조서, 주기가 시간이잖아. 얼마 걸려? 12시간 12시간 25분. 저거 다 다르다. 원래는 12시간이어야 되는데 12시간 25분인 이유는 뭐야? 25분이 늘어난 이유는 뭐야? 지구의 자전 때문이죠. 되겠어요? 지구의 자전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도 좀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루에 2번 만조 생기고 하루에 2번 간조 생겨라고 하는 주기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였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하면 그거가 관련된 거 쭉 해보라고 중학교 때 배운 거. 되겠어? 자, 이게 파동의 직진성 때문이고 두 번째 파동의 뭐가 있니? 반사. 파동이 반사할 때요. 반사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반사는 뭐니? 파동이 빛이 가다가 물체에 부딪혀 다른 물질을 만났을 때 빛이 되돌아오는 되돌아 나오는 현상. 알겠어? 반사라는 건 돌아오는 거잖아. 알겠어? 빛이 되돌아 나오는 현상을 반사라고 할 건데 이 반사가 일어날 때 규칙성. 그 입사각과 반사각이 입사각과 반사각이 항상 같다는 뭐 반사 법칙 성립해. 이거죠. 반사의 종류 정반사다 정반사와 뭐가 있니? 반반사 남반사 있어요. 이때 전반사는요 표면이 매끄러울 때 빛이 한 방향으로 반사돼서 나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주변의 경치가 비치는 현상이 생겨요. 이거죠. 남반사는 표면이 거칠 때 나오는 현상으로요 빛이 모든 방향으로 퍼져 나가요. 이거죠. 네. 맞아. 이때는 주변의 경치는 보이지 비치지 않고요. 사물만 뭐 할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너네들을 보는 이유는 너네 몸에서 뭐가 일어나? 남반사가 일어나서 그래. 이런 얘기야. 하겠어? 네. 이해되지? 이 반사 이용한 대표적인 도구가 뭐 있어? 거울 있어. 기억나죠? 거울 중에서 빛을 모으는 거울. 이게 오목 오목 거울은 빛을 모은대요. 그래서 상이 되게 다양하게 복잡하게 생기니까 상을 보는 목적보다 빛을 모아서 멀리까지 퍼뜨리는 목적으로 주로 쓰여요. 그래서 뭐 만들 때 쓰여요? 군대, 집열 전조등, 정신 안 차려. 집열 지별판 뭐 이런 거 만들 때 써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볼록 거울은요 빛을 뭐해요? 퍼뜨려요. 그래서 상이 되게 단순하게 생기죠. 어떤 상이 생겨요? 큰 작고 넓게 축소된 정리 현상 생겨요. 맞아? 네. 자, 이렇게 축소된 상이 생기기 때문에 따라서 시야가 뭐해져요? 넓어져요. 그래서 시야를 넓히는 목적으로 쓰는 거죠. 어디에 쓰여요? 네, 사이드 밀러라고 하는 측면경, 또 그 코너 거울 코너 반사경, 또 도난 방지용 거울. 알겠어? 이런 것들 쓸 거야 라고 얘기했어. 자, 빛의 성질 중에서 세 번째 성질 뭐 있어요? 굴절. 이게 파동의 세 번째 성질이죠. 굴절이 뭐야? 매질이 변하면 성능의 차이가 생겨 파동이 휘어지는 자, 반사는 되돌아 나오는 현상이라고 깔끔하게 설명한다면 굴절은 됐어? 꺾여 들어가는 현상. 이렇게 얘기하면 되거든요. 근데 왜 꺾여? 매질에 따른 속력차 때문에. 됐어? 매질에 따른 속력이 달라서 속력 차이에 의해서 꺾여. 그럼 그만 생각해봐. 두 매질 사이에 속력 차이가 조금 날 때와 많이 날 때 언제 많이 꺾여? 많이 날때 네, 속력차가 클수록 훨씬 더 많이 꺾이니까 두 매질 사이의 속력차가 클수록 굴절률이 커. 예를 들어서 A라는 것과 B라는 매질의 속력이 10이고 5래 아니면 10이고 1에 이럴 수 있지. 자, 이때 속력 차이가 더 크지. 네. 이렇게 속력 차이가 많이 날수록 굴절률이 뭐하다? 크다. 알겠어? 이런 얘기야. 그래서 속력 차이에 의해서 꺾인대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굴절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얘기해봐. 그 다리 개봉물에 발 넣었을 때 다리가 짧은 부분이
네. 자, 굴절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물속에 있는 다리가 짧아 보여요. 또는 됐어? 수심이 뭐해 보이니? 얕아 보여요. 이거는 물속에 있는 물체들이 다 뭐해 보이기 때문이야? 떠 보이기 때문이죠. 또 빨대가 꺾인다. 네, 빨대가 꺾여 보여요. 또 아지레인 현상, 신기루 현상 뭐 이런 것들이죠. 이게 다 굴절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오케이. 자, 이 굴절 때문에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들도 기억하시면서 굴절을 이용한 도구 뭐 있어? 강도 측정기. 렌즈, 강도 측정기, 맞아요. 농도 측정기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 렌즈 중에서요. 빛을 모으는 렌즈, 볼로레. 볼록 렌즈, 빛을 퍼뜨리는 렌즈, 오목 렌즈 뭐 할 때 쓰니? 라고 얘기했어요. 시력 교정할 때. 네. 시력 교정 안경으로 쓰이는 거죠. 볼록 렌즈는 누구? 원시. 원시 교정 안경. 오목 렌즈는 근시 교정 안경인데 근시는요? 왜 생겨요? 그 상이 망막보다 앞에서 앞에 맺혀서 생기는 게 근시야. 자, 이 근시가 생기는 원인은 선천적인 원인도 있고 후천적 원인도 있대. 그 중에서 선천적 원인은 뭐야? 평범한 사람들에 비해서 수정체와 망막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어서 여기까지 못 가. 그치? 후천적 원인은 수정체가 너무 뭐해? 두꺼워. 이런 것들이야. 그러면 얘가 너무 두꺼워졌으니까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그 앞에 오목 렌즈를 씌우면 빛이 망막까지 올 수 있을 텐데. 됐죠? 자, 빛이 지나가는 경로. 이게 빛은 강원에서 시작된 빛이 눈. 됐죠? 빛이 어디로 갑니까? 요거. 각막. 각막. 강막 가서 수정체. 수정체를 동공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유리체, 유리체. 그 다음 망막, 망막. 그 다음 시각세포, 시각신경, 시각세포는 여기죠. 시각신경, 망막이죠. 그러니까 망막이라고 했으면 시각세포 별도로 얘기할 필요 없고요. 망막 얘기하기 싫으면 그냥 시각세포 얘기하셔도 되고요. 같은 말. 됐어? 시각세포. 그 다음 시각신경, 시신경. 그 다음 대뇌죠. 맞냐? 그럼 망막에 상을 맺혀야 되는데 자기 녀석 그만 안 쳐먹어? 그냥 수업 시간 내내 쳐먹고 지랄해. 자, 망막에 시각세포 있는데 윤동현 드디어 이제 아, 경기 이제 시작되는구나. 안돼. 응? 바보 새끼야? 내 새끼들은 다 바보야. 자, 그럼 봐봐. 자, 이렇게 돼. 자, 그 중에서요. 우리 망막에 상이 맺힌다 했잖아요. 망막에 상이 맺히는 이유는 망막에 시각세포가 있기 때문이지. 근데 너네 알아? 망막이라고 해서 모두 다 시각세포가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는 게 아니래. 너 모르지, 새끼야. 알아요. 자, 망막 중에서 어디서 선생님한테 승질이야? 자, 그럼 너 해봐. 망막의 시각세포가 많은 부분을 뭐라 그래? 황반, 황반, 정부분. 맹점. 그렇지. 안 해. 자, 망막에 시각세포가 많이 분포하는 부분을 우리가 황반이라고 부를 거고요. 시각세포가 적게 분포하는 부분을 맹점이라고 불러. 여기에는 상이 맺히지 않아. 됐어? 그래서 상은 여기에 맺혀야 돼. 되겠니? 자, 근데 이런 황반에 있는 시각세포에도 종류가 있어. 올. 그랬던 거 같아. 저 원뿔세포. 네. 자, 시각세포에도요. 빛이 늘 잘 때 불 끄면 집에 있는 가구는 보이는데 색깔은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흐린빛에서 흥분해서 물체의 명암만을 판단할 수 있어요. 이런 아이들을 우리가 뭐라 해요? 막대세포 이렇게 불러요. 됐죠? 그런가 하면 밝은 빛에서 흥분을 해서 명암뿐만 아니라 됐죠? 뭐? 색깔. 네, 색도 구분해요. 됐냐? 네, 이걸 우리 뭐라 한다? 원뿔세포예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 원뿔세포의 종류가 빨초파를 감지하는 적원뿔세포, 녹원뿔세포, 청원뿔세포 이런 거죠. 그러면 얘네들이 감지하는 건 뭐야? 들어오는 빛의 파장의 길이를 감지해. 그 중에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광선의 이름이 뭐라고요? 가시광선의 범위가요. 400에서 대략 700 나노미터 사이예요. 그 중에서 파장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무슨 색깔? 빨간 색깔. 빨간 색깔. 파장이 길어지면 에너지는 작으니까. 됐죠? 그래서 여기가 파란색, 여기가 초록색, 여기가 붉은색 세포가 흥분하는 영역이야. 그 중에서 이 정도의 길이의 파장이 오면 얘만 흥분해서 빨갛게 보이는 거야. 맞냐? 이 정도의 길이가 오면 초록빛만 흥분해서 초록색으로 보이지만 이 정도의 파장이 오면 빨간과 초록이 동시에 흥분. 그래서 노랗게 보이는 건데 선생님 이 정도가 오면 어떻게 돼요? 이 정도가 오면 초록색에 비해서 빨간색에 흥분하는 정도가 몇 배 커지니? 2배 커져. 됐어? 그래서 빨간과 초록이 섞일 때 우리는 노란색 돼요. 이거 사실은 1대1로 흥분해야 노란색이야. 주황색. 네. 그러면 얘가 1대1이 아니고 2대1로 흥분을 하면 색깔이 달라지겠지. 그래서 총천연 색깔을 다 볼 수 있는 거야. 알겠니?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지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빛을 보는데 나 궁금한 게 있는데 빛이라고 하는 전자기파는 종파야, 횡파야? 이게 횡파죠. 그럼 전자기파가 횡파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빛이 횡파인 거 어떻게 알아? 전기장과 자기. 아니면 빛이 횡파인 거 어떻게 하니? 이렇게 물어봐요. 빛이 횡파라서 이렇게 떨고 있다는 거 어떻게 하니? 이거 빛이 횡파인 걸 확인하는 방법이 평광판이야, 평광판. 두 개에 자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틈이 나 있는 판이 있다고 치자. 이렇게 틈 나 있어. 근데 빛은 모든 방향으로 진동하는 횡파를 다 만들어내거든요. 그 중에서 앞에 세로 방향의 평광판이 있으면 빛이 이 방향으로만 진동하는 빛만 걸러지는 거야. 됐어? 빛을 한 방향으로 진동하는 아이들만 걸러내는 걸 평광행 시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만 걸러냈는데 그 다음에 평광판을 앞에 있는 평광판과 수직 방향으로 놔. 그러면 이 빛은 얘를 통과할 수 있니 없니? 없어요. 그래서 두 개의 평광판을 수직한 방향으로 놨을 때 이 두 개의 평광판을 동시에 통과하는 빛이 없는 걸 통해서 우리는 빛이 횡파라는 걸 알 수 있죠. 만약에 종파면 그 다음 밀고 가는 거잖아요. 얘도 통과, 얘도 통과, 다 통과해요. 알겠어? 네. 그래서 빛이 횡파라는 건 수직한 두 개의 평광판을 동시에 통과하는 빛이 어렵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어요. 깔끔하게 설명하면 돼. 알겠니? 네.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때 빛은 반사하고 굴절하는데요. 이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자, 이런 것들이 궁금한데 너네 알죠? 빛이라고 하는 건 아까 너네가 얘기한 것처럼 진공이 제일 빠르고 그 다음에 기체고 액체고 고체인데 혹시 오해할까봐 얘기한다. 광속, 불변의 법칙이라는 건 됐어? 네. 우리가 광속이라고 하는 건 빛의 모든 속력을 광속이라고 하니? 아니죠. 자, 빛은 진공을 통과할 때 속력, 기체를 통과할 때, 액체를 통과할 때, 기체를 고체를 통과할 때 다 다른데 그 중에서 광속은 어떤 매질을 통과할 때 속력이야? 진공 속을 통과할 때 빛의 속력만을 뭐라고 하고? 광속이라고 하고 기체나 액체나 고체 매질을 통과할 때 빛의 속력은 광속이라고 하지 않아요. 됐어? 그리고 광속일 때만 파장의 길이와 상관없이 속력이 어떻다고? 같다고. 그럼 거꾸로 얘기할게. 이제 기체나 액체나 고체를 통과할 때요. 빨초파 속력 같을까 다를까? 여기 달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빨간빛, 파란빛, 초록색빛의 속력이 여기서부터 같지 않아. 속력이 달라. 그러면 이렇게 공기 중에서 빛이 와 미세한 속력 차이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감각기관이 없는 거지. 발달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냥 다 한꺼번에 오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자, 근데 얘가 이렇게 되어 있는 뭘 통과할까? 스펙트럼. 개새끼야, 프리즘이야. 얘는 뭐 프리즘! 병신. 프리즘이야, 이 새끼야. 프리즘을 통과할 거야. 그래서 이걸 한국말로 바꾸면 분광기, 빛을 나누는 기계 이 뜻이잖아. 분광기. 그래서 자, 그러면 공기 중에서요. 결국은 어디로 오냐면 유리라는 고체로 온 거잖아. 그러면 들어올 때 속력이 느려지잖아요. 그럼 꺾이겠죠. 됐죠? 느린 매질 쪽으로 꺾이니까 이게 꺾일 거야. 자, 근데 이렇게 꺾였을 때요. 빨간 빛하고요. 초록색 빛하고요. 파란색 빛하고요. 공기 중에서의 속력 미세하게 차이 나는데 우린 그렇지 않으니까 공기 중에서의 속력은 똑같다고 치자. 됐어?
근데 유리를 통과할 때 속력 차이는 더 크게 나거든요. 됐죠? 네. 얘는 속력이 7인데 얘는 6이고 얘는 5야. 뭐 이런 식으로 달라진단 말이야. 그러면 이 속력 차가 더 클수록 더 많이 뭐한다? 굴절한다. 됐어? 그래서 조금 굴절하는 아이도 있고요. 조금 더 많이 굴절하는 아이도 생겨서 색깔에 따라 속력이 다르기 때문에 굴절율이 달라요. 납득합니까? 그래서 굴절율이 작은 애가 위에 나타나고요. 굴절율이 큰 애가 아래 나타나겠죠. 굴절율이 작은 애가 누구예요? 빨강이죠. 그래서 빨, 주, 노, 초, 파, 남, 오라고 하는 빛이 프리즘을 통과할 때 7색깔로 나뉘어지는 이유가 바로 색마다 말해! 굴절율이 달라서. 네, 달라서 그래요. 그 얘기가 바로 속력이 달라요. 이 뜻이잖아요. 네. 됐죠? 네, 색마다 굴절율이 달라서 빛이 이렇게 7색깔로 나뉘어지죠. 나뉘어져서 나타나는 색깔의 띠를 우리 멋진 말로 뭐라 그러니? 이걸 과학에서는 뭐라 그러고? 연소 스펙트럼이라고 하고, 이게 공기 중에 생기면 이걸 일반인들은 뭐라 그러니? 무지개. 무지개라고 하는 거야. 그럼 무지개가 생길 때 꼬매가 이렇게 돼. A, B 어디가 더 굴절율이 큰 거니? B. B. 그러니까 여기가 무슨 색? 보라. 보라색. 여기가 무슨 색? 빨간색. 그래서 빨주, 노초, 파란, 뭐 굴절율이 달라서 이렇게 생기는 거야. 납득해? 그럼 무지개를 만드는 동광시킨 아이는 누구야? 물방울이 프리즘 역할을 한 거야. 그러면 여기서는 몇 번 굴절했냐? 그럼 무지개는 이렇게 빛이 와서요. 무지개 속으로 들어갈 때 한 번 굴절. 그죠? 여기서 한 번 굴절했어. 그 다음 뭐하냐? 여기서 뭐하냐? 반사. 물방울 여기서 한 번 반사. 알겠어? 네, 전반사야.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 뭐? 굴절. 그래서 이렇게 무지개가 생기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의 무지개가 생기기 위해서는요. 2번 뭐? 굴절. 1번 뭐? 반사. 알겠습니까? 2번의 굴절과 1번의 반사를 통해 무지개가 생기는데, 무지개는 항상 태양과 어느 쪽? 반대쪽에 생겨. 그러니까 낮에는 태양이 어디 있어? 아침에는 태양이 어디 있어? 동쪽에 있지. 해는 동에서 뜨니까. 그럼 무지개는 어느 쪽에 생겨? 서쪽에. 밤에는요 태양이 어디 있어요? 서쪽에 있죠. 그럼 무지개는 어느 쪽에 생겨요? 동쪽에 생겨요. 알겠습니까? 네,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이렇게 프리즘 같은 경우를 이제 빛이 빠른 속도로 여러 번 굴절하게 되면 색깔이 나타나는 위치가 미세하게 차이가 생겨. 그래서 색깔에 따라 나타날 위치가 나뉘어지는 걸 빛의 뭐라고 한다? 분산. 빛의 뭐라고 한다? 빛의 분산이라고 하고, 이 빛의 분산 때문에 스펙트럼 생기고 무지개 생기고, 이렇게 빛이 분산해서 나타날 때 프리즘과 같은 렌즈 사용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렌즈를 이용해서 하늘에 있는 천체를 보는 게 굴절망원경이죠. 맞아? 그러면 굴절망원경으로 보면 우리가 선명해요 라고 하는 건 어떤 물체의 끝이 이렇게 딱, 그쵸? 뚜렷하게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 망원경 중에서 굴절망원경 렌즈 이용하면요, 요 끝에 있는 빛이 빨주, 노초, 파란, 모로 이렇게 나뉘어져. 그럼 끝이 선명하게 나타나겠니? 아니죠. 그쵸? 끝이 뽀얗게 나타난단 말이야.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니? 색수차가 나타나요. 지학 시간에 배웠죠? 됐어? 그래서 굴절 망원경을 사용할 때 색수차가 나타나기 때문에 멀리 있는 천체들을 볼 때는 됐어? 별로 좋지 않아. 이런 얘기잖아. 그래서 멀리 있는 천체들을 볼 때 우리가 굴절 망원경보다는 주로 뭐 써? 반사 망원경 쓰는데, 그 이유가 색수차가 안 나타나기 때문이야. 맞냐? 색수차가 바로 빛의 굴절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야. 빛이 퍼지는 현상. 알겠어? 그래서 안경 낀 사람들이요, 이거 눈 밑을 이렇게 하면 여기에 무지개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게 색수차가 나타나는 거예요. 알겠어? 렌즈에 따라서 색수차가 나타나는 거지요. 이제 색수차가 뭔지 알겠어요? 네.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 알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빛이 색깔에 따라서 진행되는 속력이 달라서 그 속력 차이에 굴절율 차이가 생기고,
그래서 나타나는 위치가 달라지는 걸 빛의 분산이라고 하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너네 봐봐. 188페이지야. 188페이지에 이제 첫 번째 줄에 빛의 분산이기 뭔지 첫 단어 이해하겠어? 네. 네. 빛이 여러 번의 굴절에 의해서 나뉘어져서 나타나는 현상을 빛의 분산이라고 하는 거야. 여러 번의 굴절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 되겠죠? 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러한 분산에 의해서 우리가 여러분들 밑에 있는 그림처럼 무지개 볼 수 있어. 그 중에서 굴절률이 작은 게 빨간색이고 굴절률이 큰 게 보라색이야 라고 얘기하고 빛의 삼원색과 물감의 삼원색 달라. 빛의 삼원색을 합성하면 더 밝아보이는 이유는 반사광선이 늘어나기 때문이고 색의 삼원색을 합성할수록 어두운 색이 나타나는 건 흡수되는 광선들이 많아지기 때문이야. 맞아. 이런 얘기야. 그 다음에 그 평광이라는 평광판 보여드렸어. 빛이 횡파라는 증거야. 알겠지? 두 개의 수직한 평광판을 동시에 통과하지 못해서 빛을 횡파라고 해요 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파동의 간섭, 빛도 간섭해요. 그쵸? 자, 빛도 보강 간섭, 상세 간섭. 간섭이 뭐야? 둘 이상의 자, 빛의 성질 첫 번째 직진, 반사, 굴절. 네 번째 성질 회절. 다섯 번째 성질 간섭. 이게 파동의 성질 5개죠. 그 중에서요 위에 있는 성질 3개는요 사실은 파동에도 이 성질이 나타나지만 물질도 이 성질 가져. 그러니까 이 성질 갖는다고 파동은 아니야. 근데 밑에 있는 이 2가지 성질은요 파동만 나타나는 성질이야. 그럼 빛은 파동이야 물질이야? 파동이라고 토마스 영이 증명했지? 그때 뭘 이용해서 증명했어? 빛의 간섭 실험. 그 간섭 실험 할 때 사용된 도구가 뭐야? 이중슬립. 알겠죠? 그래서 빛의 파동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토마스 영이라고 하는 과학자가요 빛의 간섭 현상을 이용한 거고요. 이 빛의 간섭 현상을 이용하기 위해서 사용된 도구가 이중슬릿이야. 맞아? 네. 자, 이중슬릿은 2개의 틈이 이렇게 뚫어져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하나의 광원에서 빛이 이렇게 나오더라도 그 빛이 첫 번째 파원을 통과할 때 여기서 뭐하니? 첫 번째 구멍을 통과할 때 여기서 이 구멍을 통과함과 동시에 뭐가 일어나? 회절. 맞지? 두 번째 S2를 통과함과 동시에 뭐가 일어나니? 회절. 그러면 2개의 회절된 광선들이 만나겠지? 그럼 서로 다른 파동이 만나니까 뭐가 일어나겠어? 간섭. 근데 내가 중요한 거. 간섭은요. 아무 파동이랑 만나도 간섭할 수 있어? 아니죠. 간섭하기 위해서 조건. 반드시 파장의 길이가 같은 애들끼리만 만나야 간섭해. 맞아? 그래서 지금 이 공간 안에 있는 빛과 선생님 목소리가 간섭하지 않는 이유가 파장의 길이가 뭐에서야? 달라서 간섭을 못한 거야. 맞아? 그래서 정확하게 파장의 길이가 같은 파동끼리만 간섭할 수 있대. 근데 파장의 길이가 미세하게 달라. 그러면 간섭해? 안 해요. 대신에 미세하게 다른 애들끼리는 뭐가 일어나? 맥놀이 현상이라는 게 일어나요. 그 맥놀이 현상에 의해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종을 꽝 하고 치면 꽝 헤밀랭 뒤에 이렇게 떨림이 있죠. 이 울림이 비슷한 파장의 길이를 가지고 있는 파동끼리 만났을 때 생기는 현상이야. 그래서 비슷한 파장을 가지고 있는 애들끼리 만났을 때 생기는 또 다른 간섭을 뭐라 그런다? 맥놀이 현상이라고 하는 현상이 생겨. 됐죠? 하지만 우리 맥놀이를 설명하는 게 아니고 간섭을 설명하는 거니까 간섭은 같은 길이의 파장을 가지고 있는 애들끼리 만났을 때 생기는 거다. 됐죠? 근데 빛도 간섭해. 그러면 간섭했을 때 보강 간섭도 있고 상세 간섭도 있겠지? 보강 간섭, 상세 간섭, 간섭하면 변하는 게 뭐냐? 간섭에 의해서 변하는 거 뭐야? 진폭만 바뀌는데 빛은 진폭에 의해서 뭐가 결정된다고? 밝기. 그러니까 밝기의 변화가 생기는 거야. 납득해. 자, 그 중에서요.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부분은 진폭이 뭐해져? 커지는 거니까 빛의 밝기가 더 밝아 보이는 부분이 생기는 거지. 됐어?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부분은 진폭이 뭐해지냐? 작아지지. 그래서 더 어두워지는 부분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밝고 어둡고가 반복되는 걸 간섭 무늬가 생겨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맞냐?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간섭이라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걸 확인하는 거. 그래서 그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189페이지에 나와 있는 얘기야. 납득하냐? 네. 자, 190페이지 편. 그러면 토마스 영이 했던 이중슬릿에서의 수학적 관계 보여드릴게요. 원리는 알았어요. 자, 이중슬릿 이렇게 있어. S1, S2, 여기가 S1과 S2 사이의 간격 D. 그래서 간섭을 해서 여기 간섭 무늬를 스크린에 비치게 할 건데 여기에 간섭 무늬가 생겼어. 이 지점 P. 맞죠? 자, 그랬을 때요. S1에서 P까지의 거리제, S1에서 P까지 거리제고요. S2에서 P까지 거리제. 자, 그랬을 때 두 거리의 차이를 뭐라 그러니? 이걸 뭐라 그럽니까? 이 거리 차이를 우리는 경노차라고 불러요. 되겠어?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얼마입니까? 10.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얼마입니까? 15라고 하자. 그럼 경노차 얼마? 5가 나는 거죠. 그럼 경노차가 오면 보강이야 상세야? 그거 몰라요. 경노차가 얼마인 게 아니고요. 그러면 여기를 지금 빠져나온 파장의 그 빛의 파장의 길이가 얼마야? 네, 얘는 파장의 길이가 5야. 근데 경노차가 5 났어. 그러면 이 지점은 그래서 항상 뭐만 일어나? 보강간섭만 일어나. 왜? 같은 위상의 파동이 발생했을 때요. 경노차가 아예 없거나 한 파장만큼만 나타나거나 또는 두 파장 또는 세 파장처럼 파장의 자연수 배율의 파장의 길이 비율이 나오는 지점은 뭐만 일어나? 보강간섭만 일어나. 그치? 근데 보강과 보강의 정 가운데 얼마? 2분의 남다 또는 2분의 3남다 또는 2분의 5남다처럼 되겠어? 네. 파장 길이의 홀수배인 곳은 2분의 홀수배인 곳은 항상 뭐만 일어나? 상세 간섭만 일어나. 되겠냐?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됐어? 자, 그랬을 때 여기 중심으로부터요. 여기까지의 거리를 x. 맞아? 여기까지의 거리를 라지 L. 맞죠? 네.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경노차는요. 여기서 수선에 발을 내렸을 때 요 길이가 경노차인데 그리고 요 각도가 세타인데 여기 중심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그렸을 때 요 각도도 세타야. 맞아? 자, 그렇다면 꼬마나 이거 잘 보시면 이거 피타죠? 직각삼각형이죠? 근데 왜 경고차가 저만큼이에요? 자, 실제로는요. 빛이 선생님은 이걸 엄청나게 멀리 그렸잖아요. 근데 그 면도칼 두 개 붙여서 그리거든요. 거의 이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빛이 평행하게 이렇게 가기 때문에요. 평행한 두 선에서 여기서 수선에 발을 내리면 이 두 개의 길이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경동차로 보겠다. 그러면 이거는 90도이고 요 각도가 세타니까 요거는 사실은 D 사인 세타 값이다. 경노차가. 그러니까 우리가 경노차를 보면은 보강인지 상세인지 아는데 이 경노차가 바로 D 사인 세타 값이고. 됐어? 네. 이 직각삼각형이나 이 직각삼각형이나 뭐라고? 닮음이야. 그랬을 때 이 각도가 코딱지만하니까 우리 코딱지만한 각도일 때는 사인 세타 값이나 탄젠트 세타 값이나 뭐하다고? 같아. 이렇게 보잖아. 됐어? 그러니 탄젠트 세타라고 하는 건 뭐야? 밑변분의 높이. 맞어? 네. 그러니 여기에서 밑변분의 높이로 이거를 바꾸시면 얘는 돼서 L분의 dx가 되겠죠? 네. 되겠어.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때 생기는 경노차 D는 L분의 dx가 된다고요. 맞아? 자, 그랬을 때 이 차이가 밝은 데서 그 다음 밝은 데까지라면 이 경노차가 한 파장의 길이 차이여야 돼. 맞아? 네.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보시면 요 파장의 길이는요. L분의 dx니까요. 파장의 길이는 이 스크린 사이의 간격을 크게 할수록 파장의 돼서 네. 자, 요 파장의 길이가 일정할 때요. 파장의 길이가 일정할 때 요걸 이렇게만 보고 우리가 dx니까 x로 정리해 볼게요. x는 뭡니까? x는 d분의 L 람다거든요. 그랬을 때 밝은 무늬에서 그 다음 밝은 무늬 사이의 요 간격이요. 요 간격은 그래서
요 S1과 S2 사이의 거리가 짧을수록 L의 길이는 클수록 파장의 길이가 길수록 이 간격은 크게 보인다. 요 얘기야. 그거 얘기하는 거야. 하겠어? 이게 토마스 여기 증명한 얘기고 선생님이 지금 증명하는 과정을 거기에서 어디 있습니까? 190페이지 맨 밑에 박스 안에 들어있어요. D분의 L람다 보여요? 네,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보여드린 겁니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요. 간섭에 의해서 우리가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192페이지 192페이지에 파동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 중에 간섭도 있지만 뭐도 있다고? 회절. 회절은 방해물을 만났을 때 피해가죠. 근데 내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파동이 가다가 방해물을 만나. 그러면 행동은 두 가지 중에 하나야. 피해가든지 뚫고 가든지. 피해가는 게 뭐야? 회절. 뚫고 가는 게 뭐야? 아 이름이 투가. 투가. 누가 뚫어? 정사가 에너지가. 그 큰 파동이 뚫어. 에너지가 큰 파동은 피해가지 않고 투과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투과력이 크다는 얘기는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야. 회전율이 크다는 얘기는 에너지가 작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회전율이 큰 애는 반드시 투과율은 작아. 두 개가 반대 개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그래서 회절은 파동이 피해가려는 성질이다. 근데 이 회절은 어떨수록 잘 일어나? 라고 하면 됐죠? 회절은 방해물의 간격, 방해물의 크기가 뭐할수록 작을수록 파장의 길이가 뭐할수록 길수록 회절 잘 일어나요. 이런 얘기죠. 알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산악지대 가면 라디오 쓸 때요. FM 라디오 써, AM 라디오 써. AM 라디오 써. 왜? 산악지대는 나무도 많고 방해물이 많아. 그래서 잘 피해가야 그 집까지 전파가 도달하잖아. 그래서 잘 피할 수 있는 파장을 써야 되기 때문에 파장의 길이가 가장 긴 AM 라디오를 주로 손실한다고. 알겠어? 이렇게 됐다 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거 194페이지부터 빠른 속도로 풀 건데 194부터 195까지 일단 59부터 73까지 빨리 풀어서 시점하자. 네.
저도 좋아요는 어디 갔어? 고맙습니다. 근데 그 반사가 한 방향 일어나면 정반사잖아요. 네. 그럼 두 방향으로 일어나면 그렇구나. 우리가 이제 한 방향이 아닌 나머지 반사를 남반사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도방향은 정반사 두 개 아니에요? 뭐 만약에 그렇다면은 각각의 지점이 다른 거죠. 헬수 없이 많은 남반사. 그러니까 모든 점점들이 한 지점에서 한 방향인 거죠. 그 다음 지점하고 얘가 같을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네. 스네레 창그 현상 있잖아요. 응? 스네레 창. 그거 저희 말고 물고기한테도 적용되는 거죠? 그게 뭐야? 그렇죠. 들어보는 거 같아. 물 아래쪽에서 위쪽 바라보면 어느 부분만 보이고 나머지는 다 까만 거. 그게 왜 생기지? 남양대랑 똑같은 거야. 그 빛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어디까지만 가고 그 안 가는 곳이 굴절되었을 때 안 가는 곳이 있어서 그게 암양대랑 똑같은 거 아니야? 아니 약간 다른 거. 그냥 암용대 같은 거지. 선생님 근데 3D 안경이 응? 두 눈의 상을 다르게 해서 3D처럼 보이게 하는 상황 잠깐만, 이거 하나만 하고. 상황 뭐라고? 다시 얘기해. 3D 안경이 두 눈에 보이는 상을 다르게 해서 3D 3D 안경이라고 하는 입체적으로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거 간섭이 오는 거, 간섭. 빛의 간섭. 평방이 아니고 간섭. 복상사시가 응? 복상사시 복상? 네. 복상이 뭐야? 두 상이 같이 보인다. 그러니까 그 두 상이 같이 보여서 입체적으로 보이는 거 맞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각각의 방향에서 간섭이 오는 거예요. 복불철. 간섭. 암양대 몇 도에서 몇 도야? 103에서 142. 야, 그래요? 진짜 많아지. 정확한 숫자 아면서 될걸? 그래도 알면 좋지. 야, 빨리 안 풀어? 다 풀었어요. 됐어요. 네, 해볼게요. 답안지로 채점했죠? 네. 네. 그 정도의 상식을 다 가지고 계세요. 자, 그러면 59번부터 66번까지 중에서 질문. 할만해? 네. 활용 재산이 없어서 편해. 그러지 않을 텐데. 할만하지 않을 텐데. 67번부터 73번까지. 할만해? 역시 1타 학생. 1타 학생들이네. 자, 196페이지. 74부터 83. 계산 나와. 벌써 1타 학생들 화이팅. 미리 풀어는 미리 풀었으면 그 뒤도 풀어 빨리. 그래서 어디까지 푸는 거냐면 200. 와 이래가지고 미리 풀어는
1000ml.
얘들아 74부터 78까지 질문. 여기요. 70. 75번. 75번. 그리고 같이 두 파동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규칙적인 형태를 띠고 있는 걸 사인파라고 해요. 그림과 같이 두 개의 파동이 있고 이 파동이 중첩된 모양은 어떤 모양이겠니? 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얘는 하나의 파장의 길이가 어때? 한 파장의 길이가 한 파장의 길이가 다르죠. 네. 그래서 근데 그냥 중첩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첩을 시켰을 때 변하는 건 뭐야? 진폭만 바뀌어. 되겠어? 진폭만 바뀌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왼쪽에 파랗게 칠한 부분 보이죠? 네. 거기를 기점으로 하면 진폭이 커질까 작아질까 이거이거든요. 그래서 진폭이 그 두 개를 합한 진폭들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자, 그랬을 때 그 모양을 맞게 그린 게 몇 번일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몇 번일까요? 2번. 2번. 그래서 근데 현우야 2번인 이유가 이해가 되니?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나 같은 경우에는 얘가 이제 이런 모양을 갖잖아요. 네. 근데 나 같은 모양은요. 요 같은 폭 안에서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 얘가 이런 모습이 나타나죠. 그러면은 이 부분은요. 얘가 여기가 진폭이 10이라고 쳐. 얘는 0이지. 그러면 이거 두 개 합하면 이 부분의 진폭이 얼마나 나타나? 10. 이거야.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요. 여기는 10보다 좀 작고요. 얘는 이제 뭐 생기죠? 이거 두 개랑 합한 진폭이 보시고요. 그래서 근데 여기 가운데 봐. 얘는 여기가 10인데 여기 마이너스 10이야. 그럼 얼마 나올 때? 이렇게. 알겠어? 그래서 그 모습 그린 거야. 알겠지? 그렇게 그려놓은 거 찾으라는 거야. 네, 밥 먹고 오세요. 또 진도 나가잖아. 나안 나가. 진도 나갈 거야? 진도를 안 나갈 수가 있어?